자, 서울 아파트 보합 코합 매매가 상승률 0.01%. 한국 부동산원에서 매매가 상승률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건 주간입니다. 주간. 한국 부동산원 주간 매매가 상승률은 제가 신뢰도 상당히 낮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하다못해 KB랑도 비교해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어요. 주간 매매 가격 상승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확실히 정치가 개입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0.0%까지 만들어낼 겁니다. 결국 0.0%까지 만들어낼 거야. 시장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그런데 문제는 0.0% 밑으로 내릴 수는 없을 거야. 어떠한 경우에도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결국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내려놓은 것 뿐이거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너무 내려놨기 때문에 다음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하게 되면은 또한 폭등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지표가 만들어진다는 거.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이것도. 정말 멍청한 짓이다. 차라리 0.03%, 0.04% 유지시켰던 게 낫지. 0.01% 낮췄다? 근데 조금만 시장이 반등돼도 이게 바로 0.02, 03으로 올라가야 될 텐데 차라리 0.03으로 고정해서 계속 발표했으면 문제가 없어. 근데 무리하게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0.01까지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0.02로 반등해봐. 그럼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되겠어? 난리가 나는 거지 또.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걸 갖다 그래. 통계 조작할 거면 해봐. 하는데 문제가 없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가 없게. 근데 너무 지금 한쪽으로만 강하게 쏟아붓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반등 나타났을 때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팝콘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사실상 멈췄다. 대선 전 하락 반전 가능이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하락 반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하락을 시킬 수 있는 장세가 아니야 지금 사실상. 지금 신고가율이 너무 높다고. 신고가라는 것은 이전 최고가 대비해서 상승 금액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이전 최고가보다 더 높게 거래되는 아파트, 사실상 그런 아파트들은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로얄층, 우리가 로얄층이라고 부르는 층들이 있잖아요. 조망 잘 나오고 햇빛 잘 들어오고 정말 한 아파트에 로얄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10%도 안 돼. 이 10%에서 로얄층과 준 로얄층 간에 얘네들이 좀 가격 경쟁하면서 로얄층인데 얘네가 10억에 거래됐어? 그럼 준 로얄층이 10억 천에 거래됐네? 그러면 로얄층은 다시 10억 3천, 4천, 5천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를 높여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고가율이란 건 원래 20% 선이 적정한 건데 지금 여전히 40%, 50%대가 나오고 있어. 미친 시장인 거예요 지금. 아파트값 상승세 사실상 멈췄다. 대선 하락 반전 가능하고 기사가 나왔는데 대선 전 하락 반전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이 수치조차도 너무 억눌러놨어. 다만 대구는 하락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 세종도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 하락 나오고 있고 대구는 하락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분위기는 오히려 세종보다 대구가 더 안 좋아지는 듯한 느낌마저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부분, 대구가 왜 떨어져? 공급,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 입주 물량이 많으면 시장은 저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와 떨어진다 신난다가 아니라 바로 이런 때 매수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이럴 때 하락할 때 살려는 생각 안 하고 다 올라가가지고 막 꼭지 찍으려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살려고 그래. 대구 같은 시장이 앞으로 향후 한 2년 동안 계속 매수 타이밍입니다. 대구 같은 지역이 지금 사실은 집을 사야 될 때고요. 급등할 때는 살 때가 아니야 사실은 원래. 자, 세종도 마찬가지고. 무야 호님께서 세종 매도해야 할까요?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니요. 지금은 이제 매도할 타이밍 지났어. 매도할 타이밍 아니에요.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대구나 세종 같은 시기는 이제 한 2-3년 후 3-4년 후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야 돼. 이런 때는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3-4년 후에 매도한다라고 생각하고 보유하고 있어야 될 때지 이런 때는 매도하는 타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세종, 대구 이런 거는 지금 한 4년 정도 4년 이상 보유한다라고 바라보면은 그때는 또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급이 너무 많으면은 그 이유는 건설사들이 겁나서 못 들어가.
아니 다른 데 분양해도 훨씬 더 분양이 잘 되는데 왜 이런 현장에 분양을 해? 하면서 그 지역의 공급 물량이 축소되게 되는 인과관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대구가 지금 너무 뜨거워? 왜? 분양하면 족족 다 잘 되니까 건설회사들이 다 들어가 버렸지. 대구 시장 좋아. 대구는 분양하면 무조건 원큐 한 방이야. 누가 거기서 장사를 안 하려고 들겠어. 건설회사들이 다 집중해서 몰려들어서 대구의 물량을 갖다가 폭발적으로 늘려놓은 거고. 그러면 이 물량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돼? 시장은 당연히 침체되지. 그러면 침체된 시장에 누가 들어가? 건설사가. 아무도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지금 이제 건설사에서 대구 사업성금도 갖다 주면은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냥. 바로 이 패턴만 여러분께서 잡아가셔도 입주 물량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때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는 확실히 지금 꺾인 부분 나타나고요. 세종 꺾였고 대전을 갖다 이렇게 꺾었다? 대전이 이렇게 꺾일 만큼은 아닌데,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0.01, 0.02, 0.03까지는 무시하셔도 되는 수치예요. 그냥 이건 보합이라고 보면 돼. 원래 이건 보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0.01, 0.02, 0.03 이 정도는 사실은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 수치에 불과하다. 근데 0.08이면은 하락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0.1부터 생각해 보시면 돼. 사실은 0.1부터